직원 100명 정도 되는 회사. 5년쯤 다니다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육아휴직 신청함. 그리고 6개월 뒤에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내가 알던 회사가 아님. 일단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왔고 심지어 한 명은 바로 내 옆자리에 있었는데 대리인 나한테 인사를 안 하길래 먼저 밝게 인사했는데 그냥 짧은 단답이 끝임. 평소 친했던 직원들도 식당이나 휴게실에서 날 보면 피하기 바빴고 제일 이상했던 건 하루 종일 업무 메신저 알람이 하나도 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음. 근데 옆에 신입은 숨 쉴 틈 없이 바쁘길래 슬쩍 모니터 봤더니 나만 빼고 팀 단톡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음. 그렇게 며칠을 망구석 마냥 앉아서 인터넷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신입사원을 만남. 여긴 회사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말하지도 않을 테니까 남자 대 남자로 솔직히 말해줘요. 다들 저한테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어이없었음. 사실 대리님 복귀 일주일 전부터 회사에 오면 절대 인사도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너무 불편했는데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회사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남자가 육아휴직 썼다는 거에 괘씸하다고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걸어나가게 만드는 목표가 형성됐다고 함. 그 말 듣고 나이 30 넘어 처음으로 세상에 나 혼자라는 감정을 느꼈고 신입 데리고 술집 가서 한잔하면서 그냥 펑펑 울어버림. 유학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곶감 박스를 사갖고 갔습니다. 좋아하던 간식이라 꼭 챙겨갔죠. 하루는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곶감을 꺼내 먹고 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모여들더니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뭐야? 왜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어있어? 저는 웃으며 설명했죠. 이건 곶감이라고 하는 한국 간식이야. 말린 감인데 하얀 가루는 설탕이나 가루가 아니라 감속 당분이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바로 곶감을 하나씩 건네줬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보더니 맛있다면서 감탄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머지 친구들도 한 입씩 먹기 시작했고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이거 약 같은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 있는 약 같은 간식이지 라며 웃어넘겼죠. 그렇게 곶감은 저희 기숙사에서 인기 간식이 되었고 친구들은 다음에 한국에 가면 꼭 한 박스를 사오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91년생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월급 200 중반 받음. 사람들은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나는 나름 행복함. 이유는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없기 때문임.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표를 위해 노력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학창시절에는 공부 안 하고 자기 개발도 안 함.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랑 PC방 가는 나게 살았고 공부하라는 압박이 있어도 그 순간뿐이었고 결국 부모님도 포기하심. 그렇게 등록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4년 내내 열심히 놀았는데 졸업장 받았고 학교랑 연계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인사총무일하고 있는데 그냥 사수랑 팀장이 시킨 일만 하면 되고 머리 쓰고 아이디어 낼 일 없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인생이지만 이상하게 나는 행복함. 왜냐면 이제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작지만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음. 지금까지 노력 한번 한 적도 없는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건 무한한 축복인 것 같음. 생활의 달인 방송에서 중화요리의 달인이 동파육을 만드는데 삼겹살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통째로 삶는 달인, 그리고 달궈진 팬에 설탕을 넣어 무언가를 만드는데 농도를 맞추기 위해 캐러멜을 직접 만든다고 함. 이 캐러멜은 삼겹살 표면에 생기는 기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데 삶아진 삼겹살 껍질에 캐러멜을 발라주고 삼겹살을 기름에 튀겨주고 알맞게 익으면 삼겹살을 꺼내 일정한 크기로 잘라줌 삼겹살을 냄비에 넣고 소스랑 같이 4시간 동안 끓여주면 동파육이 완성됨. 동파육은 지금의 달인을 있게 해준 소중한 요리라고 하는데 본인을 대만 대사관 최연소 주방장으로 있게 해준 메뉴라고 함. 주방장 얼굴 보니 신뢰도 상승하네. 크크크. 요즘 의외로 많다는 천상계 외모를 가진 아싸. 미모는 아이돌 씹어먹을 정도로 예쁘지만 의외로 연애는커녕 인간관계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함. 조금만 더 심하면 병이겠다 싶을 정도로 눈치 보고 나서지를 못하는데 이유는 너무 이쁘다 보니 가족들이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곱게 키움. 자연스레 사람들이 악의를 갖거나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개념이 없이 생활을 하며 여중, 여고, 여대 테크를 타게 됨. 하지만 대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소개팅, 미팅을 엄청 하게 됨. 그러면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의 뒷담화와 왕따가 시작되고 믿던 남사친들도 고백을 하며 멀어지게 됨. 그렇게 대학 졸업하게 되면서 이미 주눅 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성격으로 바뀌게 됨.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모로 인해 이슈화되다 보니 남들의 눈치를 심각하게 보기 시작함.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남자든 여자든 호감을 보이면 철벽을 치는 게 아니라 겁을 먹게 됨. 거기에 소심한 성격과 집순이 기질로 인해 아싸 중에 아싸가 돼버림. 사장이 내 물건 강탈을 하려 한다. 내 업무상 물건을 옮기는 일이 많은데 조수에서 뭘 지원해주겠냐. 내 돈으로 구름 하나 사놓고 잘 쓰고 있었는데 내 거라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면 좀 그렇잖아. 내 거지만 반쯤 공용물품으로 쓰고 있었음.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장이 회사 물건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 피우더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라고 했더니 사장놈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 봤는데 왜 네 거냐고 하더라. 그래서 구매 내역 보여주니까 5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그래도 도둑질이라고 우기더라. 그럼 내 돈 주고 샀으니 돈 주면 놓고 가겠다고 하니 너 같은 도둑놈이 쓰던 물건 필요 없다면서 꺼지라고 하더라. 그동안 임금 체불, 시간 외수당 등 안 좋은 일로 퇴사하는 건데 사장놈이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다. 요즘 방구석에 곰팡이가 자꾸 생겨 벽지를 뜯어봤는데 이상한 구멍이 있더라. 이 구멍으로 바깥이 훤히 보일 정도임. 어쩐지 벽에 자꾸 곰팡이가 생기고 난방을 틀어도 집이 춥고 바깥소리 방음도 잘 안되더라. 아마 전에 사시던 분이 에어컨 구멍을 내고 나서 이사갈 때 벽지로만 막아놓았나 봄. 처음 발견하고 수건으로 막았는데 그래도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라. 이렇게 된 거 셀프 수리하자는 생각이 들어 바로 시작함. 집 앞 철물점에 가서 락스랑 우레탄 폼을 바로 사옴. 일단 락스물로 곰팡이가 핀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바람이랑 비가 안 새어 들어오도록 우레탄 폼으로 구멍을 막음. 근데 폼이 좀 많이 남아서 아까우니까 곰팡이 핀 부분에 얇게 펴바르려고 했는데 망했다. 전혀 내가 생각한 대로 안됨.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 잘 막은 것 같기는 한데 벽에 바나나 킥 꽂아놓은 것 같음.
의외로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과 전 세계를 상대로 모두를 속인 무기가 있는데 한국의 미사일을 두려워한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벙커를 급속도로 늘리기 시작함. 그러자 한국에서는 지하 벙커를 뚫어버릴 미사일 영상을 공개함. 800km 거리를 정밀 타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100m 지하 벙커까지 뚫는 장면을 공개해버렸는데 당시 전 세계에서는 현무포의 엄청난 기술력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얼마 못 가 영상이 가짜임이 밝혀짐. 사실 영상은 현무투를 개량한 수준이었고 현무포는 더 압도적이라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함. 만우절날 친구가 죽었다. 혈액암으로 입원 중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5년 전 만우절에 친구 와이프한테 친구가 사망했다고 문자가 옴. 일주일 전만 해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술 사준다고 연락했는데 안 속지 크크크. 겁나 치밀하게 자기가 안 보내고 와이프 시켜서 보냈네 크크크. 한번 속아준다 생각하고 병원 영안실 가봤는데 진짜 장례식인 줄 알았다. 준비성 대단하네 크크크. 엄청 철두철미하네. 아직까지 숨어 지내고 있음. 어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에서 완치돼서 요양 중인 거 다 알고 있어. 이제 연락 좀 하자 친구야. 동물들의 엄청난 능력과 그에 따른 대가 첫 번째 참치. 물속을 시속 70km에서 90km의 속도로 주파가는 그 대가로 물 밖으로 나오면 자기 체온에 의해 익기 시작함. 그래서 잡자마자 급냉해야 함. 두 번째 치타. 지상에서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 있음. 그 대가로 10초 이상 달리면 내장이 손상을 입기 시작함. 세 번째 전기뱀장어. 웬만한 생물을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생체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 대가로 머리 쪽에 내장이 몰려있고 똥도 턱 밑으로 쌓야 함. 네 번째 조류. 장시간의 비행 능력과 높은 활공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 대가로 똥오줌을 못 가리며 뼈에 구멍이 나 있음. 마지막으로 인간. 지상을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주파할 수 있음. 수면, 수중을 고속 이동 가능.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압, 고전력 전기를 생산 가능. 이래서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인 듯. 미쳐버린 보루토 인플레 근황. 기존 세계관 최강자 육도 선술 나루토에 버금가는 윤회한 사스케가 1대1로 이길 수 없는 오우츠츠키 카구야 보다 훨씬 센 오우츠츠키 모모시키 보다 강한 17년 뒤 현재의 나루토와 사스케를 압도하는 수도승지겐과 비슷한 리미트 풀린 코드를 가지고 노는 3년 뒤 보루토를 빤스런치게 만든 신미의 분열체들만큼 강하거나 그 이상인 데이몬 보다 강한 오우츠츠키 이시키를 후들겨 패는 나루토 바리온 모드까지 다 합쳐도 범접 불가한 오우츠츠키 시바이. 뭔가 점점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음. 아는 동생이 어느 날 전화와서 7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병원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어머니가 대장암 3기에 수술비가 700만원 부족하다며 울먹이면서 부탁하더라. 나한테 좀 특별한 동생이었는데 대학 시절 동생 어머니가 백반집 하셨는데 매일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항상 밥을 챙겨주셨거든. 지금은 아버지 채무로 인해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생활 중인데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니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통화 끝나자마자 돈을 보내줬음. 20년 전 백반집 밥값이라 생각하고 보내줬다. 태어나 처음으로 돈을 가치 있게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음. 오랜만에 시골 부모님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송아지 태어났으니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함. 그래서 축사에 갔는데 송아지가 엄마 소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있더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부모님이 깔깔이 입혀놓은 오줌을 쌌는지 옷이 젖어 있더라. 계속 쳐다봤더니 어미 소 뒤로 숨길래 그냥 다른 소들 밥 먹는 거 구경함. 축사 온 김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어떻게 탈출했는지 뒤에 서 있더라. 순간 당황해서 일단 옆에 있던 삽으로 막았는데 놀아주는 줄 알았는지 삽에 머리를 콩콩 박더니 뒷발로 차버리더라. 다시 축사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동물 만지는 걸 싫어해서 손으로는 못 만지겠더라.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송아지 탈출했다고 알리고 삽으로 계속 막고 서 있었음. 부모님이 오셔서 내 모습을 보고 한참 웃으시더니 송아지 번쩍 들어서 축사에 넣더라. 젊을 땐 못 느끼지만 나이 들수록 무서워진다는 무의. 무의는 단순히 외로운 상태를 넘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해 하는 일도 이룬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함. 젊을 땐 어딘가에 자연스레 소속되기 쉽지만 나이 들면 갈 곳도 없고 특히 할 게 없다는 사실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함. 이건 현대사회에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옛날엔 가족 친인척과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나이가 들어도 놀거리나 할 일이 많았고 농사를 지어도 됐지만 지금은 개인화된 사회다 보니 스스로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 함. 심지어 질병 빈곤으로 인한 고통보다 무의로 인한 고통을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함. 일부러 얼굴을 망치는 성형외과 사건이 있었음.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 넘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한 피해자는 의사 권유로 15군데 수술을 진행함. 심지어 3천만원 들여 수술했는데 의사가 가슴을 다 없애버리고 유방암 환자처럼 만들어버렸음. 어떤 피해자는 코가 망가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다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코에 엉덩이 뼈를 넣어 코가 3배 이상 커져버렸음. 광대는 뼈가 다 벌어져서 당장 보건 수술 안 하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받음. 또 턱 수술한 피해자는 한쪽만 해서 턱이 짝짝이가 되어버림. 대학병원 가서 왜 이렇게 수술을 한 거 같냐고 물어보니 이건 일부러 장난친 것 같다고 함. 피해자들은 다시 재건하기 위해 다른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아가도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함. 심지어 그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다 마취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3명이라더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이 그 의사는 감옥도 안 가서 지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을지도 모름.
아버지 차는 6년식 체험회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다고 나보고 타라고 하심. 나는 좋다고 받음. 물려주시면서 보험료 전액과 유류비 월 30만원 지원, 기타로 경정비 수리 필요시 따로 지원해주신다고 함. 아버지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셨는데 결국 나중에 포기함. 나는 키 178에 90kg 나가는데 어깨가 넓어서 옷을 115 입음. 전 여친이자 현 와이프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정장 입고 체험엔 몰고 갔는데 깡패가 온 줄 알았다는 후일담이 있었음. 예전 직장에서도 면접 보러 갔는데 사장이 건달 같으니까 뽑지 말라고 했다는데 부장이 거래처 수금 안 되는 곳에 보내면 딱일 것 같다고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합격함. 난 법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며 생활하니 내 차를 살 수가 없었음. 차는 진짜 좋았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는 중. 웃기는 게 아버지랑 나랑 둘이 저 차 타면 내가 운전할 테니 뒷자리 타시라고 해도 절대 안 앉으심. 남들이 보면 분명히 오해한다고. 크크크. 탈북자 양성 1이라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6시 내 고향임. 화려한 한국의 모습을 담은 드라마는 억지로 잘 사는 사람들만 보여주는 선전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6시 내 고향은 시골 사람들 집마다 트럭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며 삼시세끼 흰 쌀밥에 전기까지 들어오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고 함. 시골에 전기 들어오는 게 충격이라고. 절대 모기장을 선물하면 안 되는 국가가 있음. 바로 아프리카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각 집마다 거의 무료로 모기장을 보급하자 모기장을 덧대서 물고기 그물로 만들어서 사용해버림. 이때 잡힌 작은 치어들은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주요 먹이로 삼아 먹어 치운다는데 모기장으로 작은 치어들을 다 잡아가서 장구벌레의 천적이 사라져버림. 그 덕분에 모기 개체수 폭증하면서 말라리아가 또 유행함. 자연 생태계 어렵네.